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 읽고 있고요. 제1부 삶과 자유에 속해 있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챕터는 긍정과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기적 같은 삶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를 먼저 하자면 진정 자유로운 삶의 시작점은 자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컨디션,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읽어 볼게요. 한 예를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들어주고 계세요. 미국 소인협회는 이른바 난쟁이라고 불리는 장애인이 결성한 단체다. 이른바 소인증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바스무스가 찾아내면서 사지 연장술로 소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둘러싸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미국 소인협회의 회원들 중 많은 이들은 사지 연장술로 신체를 치료하는 것을 거부했다. 평균 신장이라는 사회적 척도에 맞춰 사지를 연장할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척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중단한 채 휠체어에 앉아서 신체를 연장하는 데 바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그중 한 명은 난쟁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항의성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나 역시 사회적 척도에 맞추어 신체를 교정할 게 아니라 상이한 신체를 가진 이들이 모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 소인협회의 회원들의 태도에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작은 신체를 교정하는 데 인생을 걸기보다는 그런 신체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감수해야 할 손해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시간을 들여 신체를 교정하는 데 삶을 바치거나 그런 교정의 희망에 영혼을 바치는 한 누구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루기 힘든 그 희망은 신체의 교정 없이는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없으리라는 절망의 이유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며, 신체를 교정하면 어느새 따라올 것 같은 행복이란 환상은 지금의 신체를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원천으로 보게 만들 것이다. 너무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행복이죠. 아니, 환상이죠, 환상. 신체가 교정되기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인 건데요. 이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저는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비슷한 예가 이 책에서 하나 나와요.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 마치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 되기만 하면 사랑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 있다는 거죠.
마치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다 사랑에 자유롭고 온데 동성애자들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좀 잘못된 인식,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들도 다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성애자들도 사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데 마치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자유롭고 싶다면 그런 생각, 태도, 그런 태도, 어떤 삶의 자세, 왜 남의 눈을 의식하냐는 거죠. 물론 동성애자들이라서 더 어렵긴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제도와 간섭 이런 것들에 왜 굴하지 않는다면 만일 동성애가 합파되지 않은 환경 하에서도 이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라고 하면 충분히 이미 그런 사회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다시 이 장으로 돌아와서 계속 그 나머지 부분 중에 눈길 가는 그런 문단들 읽어드립니다. 로드리게스는 빛나는 성공의 가능성이 사라진 정상적인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불운에 대한 한탄과 절망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자유로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장애인 전사 박경석은 정상적인 삶의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적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행에 대한 탄식과 절망 대신 자유로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들만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소망하는 신체나 어떤 행운 혹은 꿈꾸는 능력이나 경제적 조건 같은 것 없이는 자유와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이에게 자유와 행복은 결코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어떤 것만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없다는 사실로 자신의 불행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설명은 분명 큰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설득력만큼 자신의 불행에 눌러앉게 될 것이다. 그래요. 혹시 우리 이런 자신에게 설득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요소들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저에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저도 자유롭고 싶어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제 삶은 소중하니까요. 이런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나의 많은 습관들, 마음가짐들 좀 떨쳐 보아요. 함께해요.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각자에겐 각자의 자유가 있다. 좋든 싫든 자신이 안고 살아가야 할 각자의 몸이 있고 그 각각의 몸에 깃든 능력이 있고 각자의 몸이 펼칠 각자의 삶이 있다. 그 삶마다 가능한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있다. 각자가 서 있는 곳마다 다를 게 분명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 있다. 모든 자유와 행복은 자신의 현재, 지금의 몸과 지금의 조건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 몸과 조건을 자기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자유와 행복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한 행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자산이나 남의 신체,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와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허공을 뒤지며 행복을 구하고 허공을 뒤지며 자유를 찾는다. 그것으론 자유와 행복을 향한 걸음은 한 발자국도 내디지 못한다. 자,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네, 여러분을 과거에 붙들어두고 있는 그런 환경, 내가 어쩔 수 없었던 환경, 컨디션들 있죠. 있을 겁니다. 많죠. 어떤 신체적인 제 컨디션, 그리고 나를 낳아준 그런 이제 가족과 같은 환경,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흥미가 가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런 나의 컨디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재력이 큰 그런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쉽게 절망하죠. 주저앉게 되고. 그렇지만 인생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룬 것,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거를 위해 시도를 해가는 과정, 이런저런 어려움과 저항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삶, 하고 싶은 일, 어떤 그런 뭐 사상적 경지, 뭐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면 어떤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뭐 그런 것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에 내가 그걸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의 패배자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뭐 일어서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의 그런 기적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를 좀 다녀요. 아직 큰 믿음이, 굉장한 믿음과 열정이 쉽사리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갑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런 기적들,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은 그런 이제 신앙의 힘을 좀 빌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현재에 놓여진 그런 고통, 어려운 상황, 그런 한계, 그런 것들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해볼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어, 한 걸음 뛰는 게 중요해.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길이 열릴 거야 하는 그런 믿음들로 어떤 자유를 위한 갈망,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비롯되어서 그런 정말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났다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이번 챕터는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